아침의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8월 19일 월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도은입니다. 이번 주는 또 무슨 일이 생길까 두근두근 하신다는 분도 계시고 올해 최고의 막차가 출발했다. 우리 킴 넥시아님 맞나요? 그렇게 있는 거 맞나요? 좋아요나 누르셈. 예,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인사도 해주시고 예, 다들 오늘 시원한 아침이다. 더운 아침이다. 출발하면서 다들 기분이 오늘 좀 좋으신 것 같아요. 뉴욕 증시가 뉴욕 증시 했죠. 뭐 이렇게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고 예. 뉴욕 증시는 원래 이제 그 시장이 하던 그 바이브를 계속 유지하는 거고 국장이 조금 아쉬웠는데 국장도 이제 조금 정신 차린 것 같아요. 이제 보니까 다시 그건 좀 불안한데 언론에서 3,000P를 외칩니다. 예. 안 외쳤으면 좋겠어요. 예. 이렇게 언론에 자꾸 뭐 코스피 3,000 간다, 다시 한번 3,000 노크하나 막 이런 헤드라인이 등장을 하면 또 그때가 항상 예. 뭔가 고점 시그널이 있었어가지고 우리 기자분들이 정말 3,000P를 원한다면 그냥 가만히 조금 이제 헤드라인의 수위를 조금 낮춰주시고 이러면 어떨까? 예. 다 같이 우리 온 마음 같잖아요. 같은 마음이잖아요. 다들 코스피 3,000 다시 한번 보고 싶잖아요. 예, 그런 생각이 좀 드는 아침입니다. 자, 8월 19일이고요. 벌써 8월 19일인가 싶어요. 이번 달도 이제 2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을 보시기 위해서 새벽부터 바로 옆에 이제 돗자리를 깔고 지켜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대부분 다 누워 계시네요. 예, 누워서 무언가를 기다리고 계신데 만약에 월모브를 이렇게 많이들 이렇게 기다리신다면은 어떤 생각이 들까 또 잠깐 상상의 나래를 펼쳐봤습니다. 자, 옆에서 배가 고픈 우리 박종훈 팀장은 뭔가 봉지를 부스럭부스럭 까고 있고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지금 출근 준비 열심히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이미 출근길에 오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자, 오늘 여러분의 출근길 또 출근 준비길을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나 월가의 뉴스레터 YMG 박종훈 팀장, 허기가 많은 YMG 박종훈 팀장 뭘 먹고 있는 거지? 과자. 자, 이어지는 글로벌 인터뷰는 또 멀리 뉴저지 연결해서 우리 유튜버 유사남님과 함께 미국 시장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입 꼭 다물고 계세요. 선정할 때까지. 네, 자, 오늘도 월가의 뉴스레터 한번 전해 듣도록 하겠는데요. 어디 커피랑 같이 드시는 거예요, 박 팀장님? 커피는 그쵸? 알죠? 운조 커피. 운조 우리 커피. 항상 저기 캡슐 커피도 운조 커피에서 나오잖아요. 예. 항상 타서 먹는데. 저 운조 커피 때문에 네. 스타벅스 매출이 좀 떨어진 것 같아요. 그 영향도 있겠네요. 아, 오늘 또 때마침 스타벅스가 이제 물론 뭐 스타벅스 코리아와 미국의 스타벅스는 다르지만 완전히 분리돼 있지만 그 2시부터 5시까지 이벤트 하더라고요. 절반 가격. 네, 저 몰랐어요. 저도 처음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거 뭐 이제 물론 많은 이벤트가 있었지만 사이렌 오더로 시켜야 되는데 네.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2시에 주문하면 5시에 받는 건가? 오늘 끝날 때까지 받을 수 있는 게 50%니까 이제 물론 이제 사이렌 오더기 때문에 내 음료가 나올 때 되면은 이제 알람이 가면은 이제 그때 찾으러 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주변에 있는 스타벅스 줄이 특히나 이제 직장인 많은 지역에는 난리가 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그러게요, 정말. 듭니다. 여러분들 오늘 혹시 스타벅스 드시고 싶었는데 그동안 이거 내가 비싸서 나 저가 커피만 마셨다 하시는 분들은 50% 한다고 하니까 드시고 싶었던 거 오늘 50%에 야무지게 드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월가 뉴스레터 준비하셨을 텐데 네. 주말은 잘 보내신 거예요? 아, 주말에 예, 좋은 시간 보냈습니다. 왜요? 아니 원래 육아하는 분들이 주말 더 싫어한다면서요. 그렇죠. 어제 제가 이제 혼자서 한번 육아를 또 해봤어요. 그 유명한 독박 육아를. 독박 육아. 어땠어요? 로이가 어떻게? 뭐 하여튼 뭐 그렇더라고요. 잘했어요. 잘했고. 네. 아니 본인이 잘한 거예요? 로이가 잘한 거예요? 로이가 잘했죠. 네. 다음 주가 되면 돌이 돼요. 벌써 돌이에요? 벌써 돌입니다. 와, 진짜 저도 금값 최고가의 돌이라니. 금값 최고가의 돌이라니. 예. 와, 진짜. 저도 예전에 돌 사진 보면 막 이렇게 금반지, 맞아요. 금목걸이 하고 이렇게 찍었던 금목걸이까지 했다고요? 뭐 다 뭐 완전 금으로 치장했는데 그게 다 없어졌어요.
아이 그거는 다 우리 어머님께서 박 팀장님 유학하고 네. 이렇게 뭐 이렇게 학교 다니고 할 때 다 그렇게 이제 조금씩 팔아서 쓴 거죠. 네. 그래서 제가 한 초등학교 때 그 다 어디 갔냐. 다 물어봤어요? 내 거지 않냐 그거는. 그렇죠, 그렇죠. 네. 녹여서 근데 어머니 녹여서 이제 귀나 뭐 팔목에나 예, 팔쪽 다 팔찌로. 그런 거예요. 예, 기억도 못 하는데 그거를 뭐 굳이 얘기하겠습니까? 자, 오늘도 뉴욕 증시는 주말 사이에도 좋았고 이게 보니까 S&P 500이 7일째 올랐더라고요. 아,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데이터도 나오고 있긴 네. 한데 야, 너무 좀 강한 모습이죠, 사실. 너무 예. 강하다고요? 예, 강하죠. 사실 뭐 물론 큰 변동성이 좀 있었지만 네. 그 반등폭 자체가 지속적으로 반등을 하다 보니까 그렇죠. 이거 이 정도에서 어느 정도 이제 그 예를 들면 차트를 좀 보시는 분들은 쭉 내려왔다가 여기서 어느 정도 그 지지선을 올라가는 그 사이에서 좀 변동이 있을 것이다. 뭐 여러 가지 전망치를 많이 내놓으셨는데 우리 박진혜는 또 차티스트시구나. 저 뭐 거의 뭐 그림 그리는 수준이니까. 차티스트 박이군요. 예. 예. 뭐 한국의 피카소 이렇게 가끔 불리곤 합니다. 자, 네. 그래서 자, 오늘 월가 뉴스레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8월 19일 월요일이고요. 사실 지난 주말 사이에는 뭐 증시 뉴스들은 정말 뭐 많이 쏟아져 나왔다라고 보기엔 좀 그렇고, 예, 뭐 정치권의 여러 가지 뉴스가 좀 나왔는데, 제가 뭐 한두 가지, 또 저희 유산환님께서도 또 미국 정치에 대해서도 잘 아세요. 아, 예, 그래요? 그래서, 또 뭐 여쭤보시면, 뭐 많은 이야기를 또 해주지 네.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알겠습니다. 일단 뭐 카말라 해리스 캠페인의 어떤 첫 액션이 좀 나왔다는 평가, 뭐 이런 평가가 좀 나오면서, 첫 번째로는 식료품 가격에 대해서 너희들이 뭐 과하게 올리거나 뭐 여러 가지 담합이나 뭐 이런 부분이 있다면 규제를 통해 가지고 뭐 법안을 발의하겠다. 지난주 그래서 우리 이남 교수님께서 이 부분을 지적해 주셨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카말라 해리스의 어찌 보면 캠페인의 첫 액션이 나오지 않았나. 그 앞으로 제가 이 부분을 좀 가지고 나온 이유가 뭐냐면, 이제 대선이 점점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각 캠프마다 조금씩 본인들의 어떤 공약이나 앞으로 정책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이제 조금씩 쏟아져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 그래서 일단은 저 식료품 가격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최근 뭐 나이키가 또 빌 에크먼이 또 지분을 어느 정도 좀 가져가다 보니까 나이키에 대한 주가의 향방 또 많은 분들이 또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재에 대한 약간 뭐 예를 들면 좀 저평가돼 있던 소비재들은 어느 정도 지금 좀 관심을 뭐 가지고 있는 그런 월가의 어떤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나중에 한번 같이 좀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헤드라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국제 정세 그리고 전쟁 상황에 대한 업데이트를 제가 좀 간단하게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 관련돼서 뭐 최근에 많은 뉴스가 좀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 간단하게 보고 그다음에 이스라엘과 이란에 대해서도 이제 약간은 좀 입장 차이가 좀 복잡해졌다. 자, 이러한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미국 소비자들이 돈은 쓰고 있지만 소매 판매는 올라갔어요. 돈은 쓰고 있다는 게 이제 보여줬고, 네. 하지만 많이 줄어들고 있는 품목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쵸. 어느 부분이 좀 늘고 있고 어느 부분이 크게 줄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뭐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S&P 500에 큰 변동성을 주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2023년 상반기만 보게 된다면 S&P 500 자체가 큰 성장을 보였다. 과거의 평균치보다 더 높은 성장을 보이는 그런 EPS 성장률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자, 어느 정도 큰 성장을 보였는지도 골드만삭스 자료를 보고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디즈니 보시는 분들 아마 많은 분들께서 좀 관심이 있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많은 외신에서 좀 다루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스포츠 스트리밍 서비스. 자, 이게 뭐 월 구독료를 50불로 하겠다, 60불로 하겠다 정말 이야기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서비스 출범을 일시 중단한다라는 법원의 판결 때문에 이야기가 나왔는데 아마 어찌 보면 다들 좀 우려하시는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반독점에 관련돼서. 그쵸.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기사 내용도 한번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난주에 WHO에서 지금 뭐 국제 뭐랄까요? 뭐 지금 뭐 경고 단계를 이제 상향 조정하게 된 엠폭스 원숭이 두창. 네. 이 부분이 이제 각 나라마다 어느 정도 우리가 우려를 해야 되나, 특히나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크게 퍼지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전망이 나오고 예상치가 좀 나왔는데, 뭐 그게 그렇게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측도 있고요. 아니면
아니다. 야, 지금 나오고 있는 바이러스는 어찌 보면 과거에 우리 코로나 때 오미크론이라는 것도 막 나왔잖아요. 자, 그러한 여러 가지 변형이 되면서 우리가 좀 더 우려해야 되고 좀 일촉즉발의 상황이다. 뭐 이렇게 또 평가하시는 여러 가지 이제 역학자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의 기사를 제가 가지고 나왔지만 많은 기사들이 좀 다양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점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은 뭐 간단하게 한 개의 기사를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지수 마감부터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지수 한번 보시게 되면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미 증시가 강보합으로 마감이 됐어요. 네. 자, 그래서 시작은 약간 좀 주춤했지만 그래도 장중부터 크게 또 올라가게 되면서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고 S&P 500이 뭐 앞서서 말씀해 준 것처럼 뭐 지속적인 상승세를 연이어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우존스 0.2%, 0.24% 상승했고요. 나스닥 0.21% 상승했고 S&P 500도 0.2%, 러셀 2000 지수 0.26%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뭐 전반적으로 그렇게 변동성이 막 컸다라고 보기보다도 그래도 좀 약간 견고했다. 뭐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맵을 한번 보시게 되면 엔비디아가 1.4% 상승을 했습니다. 애플 0.59% 상승했고요. 메타가 조금은 상대적으로 많이 빠졌는데 마이너스 1.8% 정도 빠지는 모습. 자, 그 외에는 사실 뭐 구글 0.9%, 뭐 시스코도 실적 발표 이후에 뭐 좋은 흐름이 좀 나오다 보니까 뭐 이거 모멘텀이 좀 살아있는 모습이고 또 넷플릭스도 1.6% 상승했고 네. 뭐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몇몇 이 반도체 장비 섹터들이 좀 빠졌어요. 이때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뭐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은 괜찮은 실적 발표. 네. 근데 가이던스가 시장 예상치와 부합을 하다 보니까 더 넘어서야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한 약간의 좀 우려가 뭐 장비 쪽에 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전반적으로는 좋은 강한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종목. 네, 금리와 유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금리 유가. 네, 자, 뭐 지난주 다들 아시다시피 뭐 긍정적인 경제 지표들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10년물 국채 금리가 3.88%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래도 일각에서는 지금 뭐 벌써 금리 인하가 다 적용이 됐다. 네, 10년물 국채 금리에 적용이 됐고 이번 9월 금리 인하를 거의 뭐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번 주에 잭슨홀 미팅, 나 너무 중요하죠. 잭슨홀 미팅 때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그리고 이번 잭슨홀 미팅 때문에 아마 시장에서 큰 변동성이 나올 가능성이 좀 크다. 이러한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도 많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저희는 제가 볼 때는 뭐 잭슨 미팅을 딱 보고 나서 네. 어떤 방향성을 우리가 체크를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정말 부담스러운 한 주 한 주가 지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가 뭐냐면 연준에서 초창기 때 잘못했던 게 일시적인 인플레이션이다라는 그 발언이잖아요. 기억하시죠, 다들? 예, 그 정말 역사적인 한 획을 그었던 그 한 단어 일시적이다. 파월. 예, 그러한 부분 때문에 이번에 금리 인하 시점을 혹시나 늦추거나 또는 이 타이밍을 제대로 잡지 못하는 뭔가 어떤 실수 때문에 네. 앞으로의 그 미국 경제나 전반적으로 큰 영향을 안 미치게끔 파월이 이제 아주 타이트하게 그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신호를 보낼 텐데 그 부분이 이제 시장에서 큰 관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만큼 부담감이 또 많아지는 그러한 시장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 뭐 여전히 뭐 데이터에 대한 확신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뭐 어떤 데이터가 나올지 이번 주도 한번 같이 지켜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WTI 기준으로 유가가 76.65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지정학적 긴장감이 조금 다시 불거지면서 유가가 소폭 또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뭐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뭐 그래도 이 트렌드 자체는 좀 내려가는 트렌드를 아직은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고 좀 중간중간 튀어오르니까 아직 변동성이 좀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10년물 국채금리도 내려가는 추세, 유가도 내려가는 추세. 여기서 그냥 정말 큰 폭으로 빠지지 않는 한 그래도 시장에는 좀 긍정적으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 자,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기업별 소식. 네. 자, 기업별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켓랩입니다. 로켓랩. 처음 듣는 회사인데요? 예, 이게 약간 중소형 기업인데 이 기업도 사실 이제 미국의 이제 우주항공에 관련된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정말 이제 실적을 보이고
여러 가지 뭐 설계나 테스트를 하고 있는 그 기업들 중에 또 대표적인 기업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화성으로 발사하는 우주선 2대를 운송했다. 어디로 운송? 그 발사대로 운송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와, 기대감이 엄청나는 예,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주항공 저는 사실 우주항공에 대한 기대감이 많았었어요. 개인적으로. 아, 가실 거예요? 우주에? 정말 아니 아직 안 가요. 리즈너블한 가격이 되면 가실 그렇죠. 거예요? 뭐 임종 직전에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네. 저도 무서워가지고. 무서워서 네.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지금 우주항공에 대한 기대감이 사실 많았었잖아요. 스페이스 X부터 해서 블루 오리진, 그쵸. 뭐 과거에 뭐 버진 갤럭틱부터 해서 버진 갤럭틱은 지금 주가가 거의 뭐 어마어마한 하락을 보여주고 99% 빠졌으니까 아이고. 정말 엄청난 하락을 보여주고 있지만은 아직 조금은 더 아직 완전히 가시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네. 이 화성으로 발사하는 우주선 2대를 운송했다라는 소식이 시장에서 큰 관심을 받았고 UC 버클리 연구실과 나사가 같이 함께 설계를 하고 제작을 하고 또 테스트까지 마쳤다라는 그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바이에른 노르딕입니다. 덴마크 바이오테크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유럽 연합 약물 규제 기관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엠폭스 백신 사용을 확대하기 위한 데이터를 제출했다라는 소식 때문에 주가가 14.8% 급등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WHO에서도 지금 아프리카 지역에 있어가지고 그 여러 가지 뭐랄까요, 뭐 심각 뭐 단계를 또 높이는 그런 상황을 좀 보이다 보니까 경고를 한 거죠. 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시장에서 약간의 좀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진동약품입니다. 2분기 강한 호실적 발표 후에 주가가 8%대 급등했다는 소식이 있었고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74%또 상승을 했고 경쟁사 대비해서 낮은 가격 정책을 통한 매출이 증대가 됐다라는 평가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격 경쟁에서 약간 우위를 점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매출이 크게 늘었다. 자, 이러한 이야기까지 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그리고 나머지 기업 3가지 또 기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가 이제 2분기 시장 예상치를 상회한 실적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예상치에 부합하는 가이던스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약 마이너스 1%대 하락을 했는데 반도체 장비 섹터가 동반 하락했다라고 제가 이렇게 써드렸는데요. 뭐 지금 사실 반도체 AI에 관련된 여러 가지 수요가 더 높은, 그러니까 가이던스를 더 높게 나와야 시장에서 더 좀 활발하게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볼 텐데 이 가이던스에 부합했다라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기대치가 너무 높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좀 조정을 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네. 전반적인 반도체 주가가 빠지지 않았어요. 섹터가 빠지지 않고 장비 섹터만 동반 하락했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암코어입니다. 2분기 예상치 하회한 실적 발표에 주가가 마이너스 3%대 하락했다는 소식이 있었고, 그리고 스피어 엔터테인먼트. 그 스피어 엔터테인먼트 혹시 아세요? 몰라요. 그 라스베가스에 동그란 그 공연장? 공연장 동그란 공연장 눈 알아요. 깜빡깜빡거리고 그게 그게 이제 거기예요? 스피어예요. 오. 스피어인데 이 스피어 엔터테인먼트 안에 들어가면 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안 공연도 하고 들어가봐서 안에서. 몰라요. 아, 그래? 들어가 보셨어요? 들어가 보지 못했는데 영상으로 보셨죠? 제가 요거를 처음 나왔을 때 네. 아마 경제방송에서 아마 제가 처음이었을 거예요. 그 영상을 제가 처음 틀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걸 네. 제가 갖고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한 1분 30초 동안 잠시 우리가 이제 감상을 했죠. 콘서트를 잠시 감상을 했는데 네. 그때 당시 이제 U2라는 기업, 예전 오래된 U2 기업. 유튜. 네, 우리 어렸을 때 이거 알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알면 안 되죠. 네. 모른다고 했어야 되는데. 자, 하여튼 U2라는 기업이 네. 처음으로 이제 그때 콘서트를 또 보여줬는데, 지금 이 스피어가요, 라스베가스에서 약간의 그 관광객들한테 꼭 가야 되는 하나의 관광지가 돼버렸어요. 그쵸. 네, 저기 그러니까 안 가면 못 만나는 공연. 그렇죠. 하나의 이제 아이콘적인 어떤 위치가 돼버리면서 JP 모건에서 이제 투자경 상향을 했고요. 자, 그 소식 덕분에 또 주가가 6%대 상승을 했는데, 일단은 뭐 하나의 뭐 이렇게 뭐 그러니까 라스베가스에서는 모든 관광객들이 무조건 한 번씩 좀 가봐야 되는 하나의 장소가 되다 보니까 뭐 아이콘적인 그런 관광지가 됐다. 그런 소식까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계신 분들은 아마 또는 라스베가스를 가신 분들은 뭐 저는 직접 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직접 보신 분들은 야, 저 진짜 신기하다. 뭐 그 비행기 아래에서 딱 지켜보더라도 뭔가 좀 비현실적인 뭐 눈을 깜빡깜빡거리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그런
뭐 LED겠죠. 예, 그러한 어떤 퍼포먼스를 보이는 예, 그러한 스피어 엔터테인먼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기업별 소식 쭉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이번 주에 대한 내용들을 확인을 해볼 텐데, 어떻게 지금 실적 발표 거의 뭐 다 끝났죠? 네, 지금 한 95% 정도 되는 네.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마무리가 된 상태고, 이제 엔비디아가 8월 28일 날, 이번 주, 아니, 다음 주죠, 또. 예, 다음 주인데, 그게 한 90% 아니에요? 사실. 그게 미국 증시에 제가 볼 때 95% 정도. 그쵸, 그쵸. 예. 예. 지금 반대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음. 자, 그래서 아마 다음 주는 여기 월화, 수, 목, 금 이게 요런 기업 이게 아니라 다 엔비디아로 돼 있지 않을까. 다음 주까지. 예. 그러니까 월화, 수는 엔비디아 기다리는 날. 예, 뭐 하여튼 뭐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네. 자, 일단은 뭐 이번 주 실적 발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요일 팔로알토 너무나도 중요하죠. 또 이제 낸시 펠로시 또 전 하원 의장이 또 팔로알토에 콜옵션을 했기 때문에 아직도 들고 예, 계세요? 아직도 들고 계세요. 예, 아직도 들고 계시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장에 관심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로스, 그리고 타겟, 메이시스, 그러니까 뭐 아주 소비. 대표적인, 예, 그렇죠. TJX도. 예, 맞아요. 대표적인 이제 소비재 기업들, 그런 기업들이 아마 그 발표를 좀 앞두다 보니까 이 부분도 물론 월마트나 뭐 기타 다른 기업들, 뭐 홈디팟 같은 경우에도 다 실적 발표해서 이 소비자의 패턴이나 여러 가지 그런 가이던스를 이야기는 했지만 또 다른 가이던스가 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자, 그 부분도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수요일 같은 스노우플레이크도 뭐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아주 많이 관심이 있으신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그 기업 발표를 하고 앞두고 있고, 뭐 시놉시스도 있고요. 그리고 뭐 바이두 같은 경우에 또 목요일 날 실적 발표가 있다. 자, 그래서 뭐 이제 어느 정도 좀 막바지에 이르지 않았나, 예,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자, 그래서 실적 발표 이번 주 한 번씩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빠르게 우리 국제 정세 그리고 전쟁에 관련돼서 업데이트를 제가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에 대해서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갈등 어떤 국면에 있는가, 많은 외신들이 어떤 평가를 좀 내놓고 있는가를 정리를 하게 되면, 지금 쿠르스크에서 우크라이나 반격이 일부 좀 주춤하고 있다라는 모습, 그리고 많은 손실과 제한된 성과를 보이고 있다라는 그러한 의견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본토로 공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러면은 그 많은 어떤 수익을 얻었냐?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예, 많이 뭐 성과를 얻었냐고 했을 때는 그 부분이 그렇게 성과를 크게 얻지 못했다라는 평가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크루스크로의 병력 전환 자체가 도네츠크에서의 우크라이나 입지를 좀 오히려 약화시키는, 네, 그러니까 병력이 많이 이동하다 보니까 뭐 그러한 평가가 좀 나오고 있고요. 또 러시아가 또 중요한 우크라이나 보급선을 위협하면서 오히려 러시아가 반면에 또 큰 진전을 이루고 있다. 자, 이러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본토를 공격받았기 때문에 푸틴 대통령의 어떤 입지가 어느 정도 좀 위협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지만은, 예, 다시 러시아가 일부 반격을 하고 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전쟁은 또 지속될 것 같다. 이런 의견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자, 그렇게 되면 지금 서방 지원에 대해서도 제가 업데이트를 좀 해드릴게요. 자, 미국을 포함한 서방 동맹국들의 지원이 지금 흔들리고 있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그리고 우크라이나 경제 자체가 지금 너무나도 큰 적자를 다들 그런 부분은 아마 예상하셨겠죠. 너무나도 높은 적자, 그리고 여러 가지 뭐 대출에 관련된 문제가 통해서 뭐 은행권의 여러 가지 이런 부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니까 전쟁 상황이다 보니까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다들 뭐 그렇게 예상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앞으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협상과 어떤 미래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보느냐라고 봤을 때, 러시아가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지도부와 협상 가능성을 차단했다. 그리고 서방 동맹국들이 우크라이나에서 지도부 교체를 고려하고 있다라는 소문도 지금 돌고 있습니다. 이건 약간 믿거나 말거나, 예, 그런 모습인데, 너무나도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협상도 제대로 못하는 것 같고, 어떻게 공격도 어느 정도 너무 좀 제한적이다 보니까, 자, 이런 부분에서 지도부 자체를 교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중국, 인도, 이란과의 어떤 관계를 좀 강화하는 데 있어서 러시아가 오히려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자, 이러한 모습. 그리고 장기적으로 글로벌 역학 그리고 경제 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좀 클 것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란과 이스라엘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을 예상을 하고 있죠. 물론 지난주에 전쟁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막 나오면서
약간의 시장의 변동성을 좀 줄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아직까지 여러 가지 뭐랄까요, 뭐 게릴라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러한 부분이 좀 일어나고 있고, 좀 미국이 연루될 수 있는 더 넓은 지역적 갈등의 위험이 있다라는 그러한 평가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자지구 휴전 노력이 좀 복잡해졌어요. 왜냐하면 네타냐후가 엄청나게 강경 노선을 좀 취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란 이스라엘 전쟁도 지속적으로 일어나지 않을까, 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러시아가 또 이란과의 관계가 또 강화됐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여러 가지 서방 외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복잡해진 그런 수싸움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의 갈등 그리고 이란과 지금 이스라엘 간의 긴장은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시장이 워낙에 다른 데 관심을 갖게 되면은 좀 물밑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한번 좀 뭔가 심리가 불안하고 너무 올랐다라는 시각들이 있으면은 전쟁부터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오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월가에서는 그래도 여전히 지금 지정학적 악재를 가장 증시에 있어가지고 가장 큰 리스크 1번으로 좀 꼽고 있어요. 꼽고 있는 상황이고, 뭐 지금 전쟁이 어느 정도 막바지에 이르렀냐?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 오히려 더 복잡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야, 이거는 이 꼬인 실타래가 풀리기가 좀 힘들지 않겠냐. 그러한 이제 의견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아마 올해까지도 또는 뭐 내년까지도 지속적으로 이 부분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뭐 물론 이게 지금 이게 더 복잡해지고 이랬다 해서 증시가 그러면 안 좋냐? 뭐 그것도 아니에요. 또 큰 반등을 또 보이고 있고, 지정학적 악재가 직접적인 어떤 시장의 변동성을 지금 주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향후 더 깊어지면 우리가 염두에 둬야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래서 증시에서는 잘 버티고 있고 견고하다. 자, 이렇게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어디가 어디를 공격하고 어디에서 뭐 누가 이렇게 점령을 하고 이런 뉴스들이 자주 등장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이제 시장에 좋은 거죠. 자, 이어지는 이제 전쟁 얘기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 데이터는 또 신용카드, 체크카드, 카드 사용액이 감소하고 있다. 맞아요. 어떻게 현금을 쓰나 봐요? 미국은 약간 캐시 문화가 있잖아요. 갑자기 현금으로. 저는 좀 긍정적인 해석을 하고 싶어가지고. 예.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제 자료인데요. 이게 지금 최근 들어서 7월 기준입니다. 7월 기준으로 해서 이 소비자들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액 자체가 7월 들어서 0.4% 감소를 했고요. 지금 왼쪽 보시게 되면은 사용액 자체가 이렇게 쭉 내려오고 있잖아요. 이때는 뭐 당연히 코로나 이후에 여러 보조금으로 인한 사용액이 좀 많이 증가를 했는데 연체율은 높아지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가끔 한 번씩 가지고 오는 그 연체율에 대해서, 물론 그 연체율에 대해서도 야, 이게 예전에 2007년, 2008년에 비해서는 아직 절대치는 좀 낮은 상태라서 크게 우려 안 해도 돼라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올라가는 가파르기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게 올라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둬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이렇게 소비 패턴 자체가 막 쓰다가 다음 달에 뭐 200만 원 쓰던 사람이 갑자기 다음 달에 50만 원만 써. 이거는 엄청나게 큰 압박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아니, 왜냐면 제가 그랬던 적이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그게 돈을 쓰고 싶어도 쓸 시간이 없었던 때가 있었어요. 아, 돈은 있는데? 뭐 돈은 똑같은데, 예, 돈이 더 많이 늘어난 건 아닌데, 이게 진짜 좋은 절세가 아니죠. 재테크 방법이더라고요. 돈을 쓸 시간을 마련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생각보다 정말 쓸데없는 데 돈을 많이 쓰거든요. 뭐 어디에 제일 많이 쓰세요? 뭐 입고 쓰고 뭐 이런 거 쓰는데 우리가 옷이 없어서 사는 거 아니고 먹는 것도 요런 거 이제 한정적으로 먹다가 시간이 많으면 자꾸 뭔가 딴 거 쓰게 뭐 되죠. 해먹어 볼까? 맞아, 이러면서 맞아. 보잖아요. 예. 예. 자, 근데 뭐 최근에 다들 바쁘신가 봐요. 그러면 지금 미국 사람들이 긍정적 해석. 예, 지금 뭐 신용카드, 체크카드가 7월 들어서 좀 감소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좀 나왔습니다. 소비에 대해서 좀 많이 좀 데이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래서 이거는 제가요, 요거는 이제 7월 한 달이에요. 7월 한 달 사용액이 0.4% 감소했다는 겁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자, 그러면 7월 27일부터 8월 3일까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게 나온 건데, 여기 위에 보시게 되면 여기 날짜가 이렇게 쭉 있잖아요. 쭉 있고, 물론 이렇게 녹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이제 소비가 그만큼 늘었다라는 부분입니다. 늘은 부분이에요. 이 녹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자, 그래서 교통에 관련돼서도 뭐 좀 늘어 있고, 그리고 좀 늘어 있는 게 뭐냐면 온라인 리테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많은 오프라인에서 하는 게 아니라 소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소비를 하고 있는 부분도 좀 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지금 빨갛게 돼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이 지금 급격하게 감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보시게 되면 7월 27일부터 8월 3일까지 쭉 매일 이렇게 좀 내려가고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엔터테인먼트 부분, 그러니까 여러 가지 유흥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은 뭐 하여튼 여가를 즐긴다. 여가, 레저 뭐 이런 부분이겠죠. 서비스. 음주 가문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엔터테인먼트가 많이 줄었고, 그러니까 이런 여가에 대해서 많이 좀 줄이고 있는 상황. 그리고 가구, 이런 내구재 같은 거, 백화점에 관련해서 또는 가스, 뭐 물론 이제 휘발유겠죠. 이 부분은 집수리. 홈 임프로브먼트 해서 집수리 같은 경우에도 뭐 카드 소비가 많이 급감을 했다. 그러니까 꼭 어찌 보면은 내가 쓸까 말까 하는 임의 소비재 쪽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죠. 좀 많이 줄이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백화점도 마찬가지고 엔터테인먼트도 마찬가지고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금 미국 소비자들은 많이 좀 빡빡한 상태다 보니까 이런 부분부터 지금 소비를 확 줄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이러한 부분에 따라서 앞으로 소비재 기업을 볼 때도 우리가 약간은 좀 연결해서 같이 지켜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3분기, 4분기도 분명 이런 부분에 따른 실적이 분명히 녹아 들어갈 수 있다. 그렇죠. 이렇게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비재 기업들의 뭐 일부는 또 올라갈 수 있는 부분, 또 일부는 내려갈 수 있는 부분 네. 같이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엔데믹이 선언이 되고 나서 엄청나게 단기적인 수요 폭발이 있었다가 또 이게 줄어든다라는 건 그만큼 이제 가계 경제가 그렇게 좋지 못해서 가장 먼저 줄일 수 있는 게 우리가 뭐 영화관 한 3번 갈 거 한 번만 가고 그냥 넷플릭스 보고 그렇게 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볼만하고 이제 이번 주에 지지난주인가요? 지난주 홈디포 발표했고 이번 주 로스 이런 로스. 기업들 발표하면 이제 우리가 또 코로나 때 나오겠죠. 집에 있으면서 항상 집수리 되게 많이 했는데 그 수요가 또 어쨌든 줄어드니까. 그러니까 집수리도 사실은 더 내가 이 집에 있겠다라는 사람이 수리를 하지. 그쵸. 나 이제 나가야 되는데 옮겨야 되는데 네. 하지만 고금리 상태에서 나가지 못하고 있는 그렇죠.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집수리가 뭐 지속적으로 좀 급감하는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 데이터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소매 기업들의 엇갈린 실적과 하반기 가이던스다라고 제가 이렇게 좀 보여드렸습니다. 지금 가지고 나왔는데 지금 빨간색 자체가 S&P 500 지수의 흐름이에요. 그리고 까만색은 요 밑에 있는 부분이 리테일 기업들, 미국의 리테일 기업들의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 부분을 한번 보게 되면 지금 8월 기준으로 이제 지금 가지고 나왔는데요. 지금 S&P 500은 견고한데 소매 기업들은 아직 바닥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물론 많은 소매 기업들이 있겠습니다만은 뭐 예를 들면 뭐 나이키나 뭐 이런 부분도 뭐 크게 뭐 급감하는 부분도 있었고 뭐 그 외에 다른 기업들은 크게 급감을 했는데 또 다른 월마트 같은 경우에는 괜찮았다. 가이던스도 좋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뭐 사상 최고치를 또 찍는 그런 기업들도 있고 아니면 뭐 소매가 완전히 급감을 하다 보니까 뭐 정말 52주 신저가를 또 기록하는 그런 기업들도 있다 보니까 지금의 어떤 소비자들의 소매 패턴으로 인해서 소매 기업들이 앞으로 향후 3분기도 이 실적 자체가 많이 좀 엇갈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인플레이션 자체가 지표는 괜찮은데 미국 소비자들이 체감하고 있는 인플레이션 자체는 워낙 지금 높은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죠. 이게 지금 뭐 지표 지금 CPI 2%대로 들어왔어 라는 것이 전혀 이제 느껴지지 못하는 미국 상황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은 뭐 하루아침에 바뀌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소매 기업들을 보시는 분들도 조금은 이 안에서 옥석 가리기를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약간의 이제 지표 혹시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네. 또 이 부분의 전반적인 경제 데이터로 봤을 때 약간 소비가 많이 급감하게 되면 일부 어떤 경기 둔화가 또 일어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같이 또 체크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에 많은 소매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같이 좀 참고하셔가지고 또 체크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경제 성장률에 대한 데이터도 조금 달라진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약간의
이게 약간 좀 제가 세팅 흐름을. 빌드업을 좀 예. 했어요. 빌드업을. 예. 자, 애틀란타 연준의 GDP 나우를 볼게요. 네. 지금 약간의 이제 소비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GDP 나우가 3분기 GDP 지금 갑자기 뭐 한 2.9%를 예상했던 그 GDP 나우가 2%대가 쭉 떨어졌어요. 이게 8월 14일 날 기준으로 보게 되면 2.5%까지 됐다가 갑자기 0.5%또 하향 조정을 하게 되면서 3분기 GDP가 2%로 하향 조정이 됐고요. 미국의 GDP의 약 70%가 소비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던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소비 관련된 데이터가 이 GDP 전망치에 좀 녹아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향후 만약에 경기 침체를 물론 지금 2% 경제 성장도 너무나도 좋은 성장률이긴 하지만 네. 예상치보다 조금씩 떨어지는 그런 모습에 어찌 보면 약간의 뭐 경기 둔화 이러한 키워드가 시장에서 다시 또 나올 수도 있다. 이런 부분 미리 제가 좀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청자분 중에서 절약의 신님께서 월마트가 실적이 좋은 건 경기가 좋지 않다라는 겁니다. 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금요일에도 월마트의 주가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잖아요. 네. 이게 아무래도 조금 뭐 코스트코는 좀 음. 여러 제품을 한꺼번에 사는데 월마트는 조금 저렴한 생필품들을 살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곳이니까. 맞아요. 그래서 지금 징동닷컴도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제가 그 기업 실적 이슈 네. 보여드렸을 때 가격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때문에 매출이 그쵸. 올랐다. 그쵸. 그러니까 가격을 완전히 어찌 보면 뭐 소위 전문가스럽게 얘기한다면 막 후려쳤을 때 그럴 때 이제 그 매출이 이렇게 올라갔다. 맞아요. 뭐 이런 부분인데 맥도날드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5 콤보밀 이거 많이 판다고 맥도날드 입장에서는 마이너스예요. 어쩌면 그것 맞아요. 하나만 보게 되면 하지만 그 외의 것들로 인해서 어느 정도 더 상쇄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만큼 뭐 정말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절약의 신님께서 뭐 경기가 그렇게 좋지 않다는 거죠. 이제 소비의 어떤 소비력 자체가 많이 감소했다 이렇게 좀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요노족이라는 단어가 새로 나왔잖아요. 요노. 요노족 예. 뭐예요? 욜로가 있었다면 그러니까 오늘 하루 쓰고 나는 내일이 없다 이렇게 했다면 요노족은 그런 저렴한 제품들 있죠. 뭐 1,000원짜리 뭐 커피를 마신다거나 뭐 정말 가성비가 좋은 제품들로만 소비를 하는 그런 소비층이 미국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굉장히 빠르게 번지고 있다라고 해요. 예. 그래서 이제 각 소비 관련한 기업들도 타겟팅을 해서 그런 제품들을 엄청 쏟아내고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과자를 뭐 이렇게 1,000원이다. 지금 1,000원짜리 과자는 거의 없지만 근데 이거를 이제 부피를 줄이는 거예요. 용량을 줄여서 우리가 뭐 과자를 배고파서 먹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군것질용이니까 예. 그러니까 맛만 보라는 거죠. 맛만 대신 봐라. 반값으로 이렇게 하는 품목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예. 게 이게 이제 경기가 조금씩 침체되고 있다라는 시그널이다.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뭐 어쨌든- 여러 가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게 많은데 시간 네. 관계상 오늘 1시간 하셔야 되는데 예. 자 빠르게 요 빠르게 보도록 데이터도 하겠습니다. 보도록 할게요. 예, 자 골드만삭스에서요. 지난 2분기에 관련된 S&P 500의 EPS 성장에 대해서 이제 수치가 좀 나왔는데 뭐 물론 여러 가지 섹터별로 해서 얼만큼 성장했는지 쭉 나오죠. 유틸리티가 21% EPS 어마어마한 성장률이죠. 예, 보여줬고 또 이제 테크 섹터가 19% 그리고 파이낸셜 18% 이렇게 쭉 해서 보여줬는데 S&P 500 전반적으로 11%의 EPS 성장률을 보여줬습니다. 예, 그리고 과거 우리 중위값을 보게 되면 8% 예, 보통 S&P 500의 성장률을 좀 보여줬었는데 지금 이번 2분기 동안에 정말 좋은 흐름을 보였다라는 거 뭐 다들 아실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뭐 전혀 이런 상황에서 경기 침체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참 정말 우리가 뭐 어떻게 봐야 되는가 정말 복잡한 그러한 뭐 상황이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물론 일각에서는 지금 이러한 EPS 성장률 외에도 주가가 많이 또 올라가다 보니까 이런 뭐 PER에 밸류에이션에 대한 이야기들이 정말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자 그래서 지금 시장은 그래도 견고하게 잘 올라가고 있다라는 부분이 좀 재미난 부분이 바로 매그니피슨 6입니다. 한 종목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 6개의 종목이 36%를 기록을 했고요. EPS 성장률을. 그리고 나머지 494개 기업이 6%를 기록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이 미국 증시를 끌어올리는 이 성장률에 있어서도 이 상위 6개의 기업이 거의 다 끌어올렸다. 자,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러한 성장률을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이 이야기 이것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이게 지금 금리 인하 예상 시점하고 달러와의 어떤 이제 달러의 어떤 전망에 대해서 이제 같이 나온 표인데요. 일단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이제 보고 있는 부분은 뭐 9월 금리 인하 여기서 지금 5.5%에서 이제 5.25%로 금리 인하 25bp를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 예상을 하고 있고요. 2025년 12월까지 4%니까 뭐 전체 총 6번.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향후 2025년 말까지 6번 150bp의 금리 인하를 전망을 한다. 자, 이렇게 또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뭐 환율이나 뭐 미국 원달러 또는 뭐 N달러 뭐 여러 가지 그런 방향성을 또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이러한 전망치를 좀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N달러만 뭐 간단하게 먼저 보게 되면 일부 좀 하락을 하다가 다시 올라갈 것으로 좀 예상을 하다가 다시 그래서 뭐 150엔 정도로 이게 보고 있다. 박스권. 이렇게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할 것으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025년 말까지. 자, 그래서 이렇게 또 데이터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이슈 가운데서 요 디즈니 얘기를 디즈니만. 하나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 디즈니만 보도록 할게요. 요거 이제 금액이 굉장히 또 비쌌었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지금 디즈니가 스포츠 스트리밍 서비스를 출범을 연기했다라는 소식이 있고요. 자, 미 법원에서 그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지난 금요일입니다. 세계 미디어 공룡 기업이죠. 폭스 그리고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 월트 디즈니 이게 세 개의 미디어 기업이 스포츠 스트리밍 서비스를 우리가 원래는 내놓기로 올해부터 이제 그 부분 서비스를 출범하기로 했었는데 이제 중단해라. 일시적으로 중단해라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 경쟁사인 fubo TV에서 이 반독점 관행으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법원에서 이거를 또 가처분 승인을 또 승인을 했어요. 예, 신청을 승인을 하다 보니까 사실 올 가을에 출시 예정했던 베뉴 스포츠 이 부분이 지금 어느 상황이냐면 미국 스포츠 중계권의 약 54%를 통제하고 전국적으로 방송되는 모든 미국 스포츠 중계권의 60%를 통제한다.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많은 빅테크들도 반독점 이슈 때문에 크게 지금 곤혹을 치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자, 근데 이 부분을 지금 또 법원에서 손을 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조금 이 부분에서 중단을 한 상황인데 일단 미디어 3사는 법원의 판결을 동의하지 않고 이 부분에서 항소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아마 이 부분도 조금 뒤로 좀 밀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또 디즈니 보시는 분들은 이 부분이 지금 최근에 가장 큰 이슈이기 때문에 같이 또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엠폭스 얘기는 내일 다시 내일, 한번 좀 예, 체크를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월간 뉴스레터 YMG 박종훈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